안녕하십니까. 2주간의 핫앤콜드 진행을 맡은 김영현 기자입니다. 예, 루키타 바스켓 박성영이고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완전체로 네. 이제 두 분이 바쁘셔서 이제 한 분이 빠지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완전체로 뭉쳤습니다. 뭐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도 던져놓고 뭔가 할 말이 없네요. 저희가 이제 2주간의 핫맨으로 꼽은 선수는 안양 KGC 인삼공사의 자레드 설린저 선수입니다. 이제 설린저 선수가 남다른 클래스로 또 설교수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3월 23일 KT전에서는 40십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죠. 뭐 KT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허웅과 설린저의 어떤 공방전이 되게 빛나는 느낌이었을 정도로 설린저 활약이 압도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즌 말미에 외국 선수 교체한 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전자랜드도 그렇고 이제 다른 뭐 오리온도 데빈 윌리엄스 시즌 후반 들어올 때 교체를 했고 이제 뭔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느낌으로 많은 팀들을 교체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설린저가 제일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설린저 선수는 뭐 사실은 경력상 커리어는 굉장히 이미 오기 전부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지는 많은 기대가 쏠렸긴 했는데 사실 실전 공백도 좀 있었고 그렇죠. 네, 또 많은 물음표도 좀 따랐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들을 다 싹 지우는 경기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린저가 그 이제 NBA에서 주전 센터로 3년을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했던 사실은 그 경력만 보면 네. KBL에 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이상할 되는, 정도인데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공백기가 영향을 미쳤고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과연 KBL에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이제 가장 달라진 것은 미국에 있을 때와 가장 달라진 것은 이 몸이 너무 달라요. 쉐이프 자체가 달라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 정말 동글동글한 약간 저 같은 체형. 예, 약간 곰돌이 스타일이었는데, 예. 같이 좀 묶여서 가시면은 귀여운 걸로 묶어가려고 합니다. 예. 예, 곰돌이 스타일이었는데 한국에 와보니 거의 한 체중 본인 말로는 거의 한 17kg 정도, 18kg 정도 그때랑 비교하면은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좀 다른 체형의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 더 외곽을 많이 섞어서 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네, 보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경기를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예, 특히 KBL 하면 이제 유재학 감독이 만수라고 불릴 정도 최고의 명장인데 이 감독이 이런 얘기 했더래요. 클래스가 다른 선수다. 사실 설린저는 반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재학 감독이 얘기한 게 자신이 슛을 쏠 때와 패스를 해야 할 때 구분이 정확하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좋고 어떻게 대응해야지 순간 대처 능력이 좋다는 건데 사실 어떤 수비를 갖다 붙여도 막기가 쉽지 않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NBA 출신이면 외국 선수가 와서 자기 혼자 하기 마련인데 이타적인 플레이를 잘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오세건 선수와의 하이로, 그 다음에 이재도 선수와의 2대2, 그리고 코너 쪽에 전성이나 문성훈 선수 슈팅 찬스까지 봐주는 선수라 그래요. 이게 딱히 손발을 많이 맞췄다기보다는 본인이 가진 능력을 살리고 있는 점인데 지금 정규리그 막판이고 조만간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는데 이 선수가 과연 그 어느 정도의 클래스를 보여줄지 이제 몸도 100% 올라오고 뭔가 조진에게 더 맞아들면 정말로 KC 인삼고 한번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또 이 설린저 선수의 우상 효과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설린저 선수가 오고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선수는 저는 전성현 선수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성현 선수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설린저가 합류한 후 8경기에서 16.6점, 평균 득점이 거의 5점 이상 올라갔고요. 그리고 3점 성공률이 무려 57.1%입니다. 3점 성공률이 엄청나고 그리고 3점 슛도 3.5개. 근데 이제 시도한 개수는 설린저가 오기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인사이드에 강력한 센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슈터들의 어떤 성공률이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슛을 던질 때 부담감도 그렇고 리바운드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으면 슈팅이 더 확률이 높아지는데 사실 그 전까지 인삼공사는 오세건 선수도 부상해서 잘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크리스 맥컬러 선수가 또 사실 좀 인사이드 빅맨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외곽이었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설린저 선수는 안에서 자기가 역할을 하면서 몸싸움 이런 걸 하면서 또 이제 외곽의 찬스도 봐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성현 선수가 상대적으로 슈팅을 더 던질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아무래도 확률도 높아지고 스탯도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네. 개인적으로 저는 또 궁금한 건 사실 이제 이동환 기자가 이제 션농 선수가 오기 전부터 이 선수의 클래스는 다르다. 그리고 이동환 기자 예측대로 사실 션농 선수가 또 좋은 경기력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근데 이제 근데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뭘까지? 그래서 이제 이동환 기자가 이제 션농에 대한 상당한 또 믿음과 애정을 보였는데 거의 혹시 뭐 에이전트 좀 수준이죠. 설린저가 오고 나서 마음에 좀 신경에 변화가 있으셨는지. 일단은 션농은 더 이상 제가 애정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왜요? 아니 근데 설린자랑 별개로 예. 션농 요즘 솔직히 저희가 이번 주에 콜드 조금 이따 할 건데 솔직히 션농은 아닙니다. 네. 다만 솔직히 션농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션농이 문제가 그쵸. 많아요 요즘에. 그쵸. 문제가 많고 멘탈적인 측면에서. 아니 그리고 제가 뭐 션농을 이렇게 막 이제 높게 평가를 했지만은 설린저급이 오면 얘기가 완전 다르죠. 설린저급이 오면 이제 KBL에 올 수 있는 외국 선수 안에서 션농이 탑급이었다는 얘기지. 그쵸. 갈아타기가 네. 빠른 것 같아요. 설린저 화이팅. 예. 그럼 이제 설동안으로 이제 살짝 여기서 좀 한번 여러분들 이제 애칭을 좀 바꿔주시면 또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예, 그 자연스럽게 저희 2주간의 콜드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양 오리온의 이대성 선수를 좀 꼽아봤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제 오리온이 현재 4연패 중인데 이대성 선수의 기록도 4연패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기복이 있었더라고요. 3월 20일 LG전에서는 30분을 뛰고 17점. 근데 3월 21일 KCC전에서는 23분을 뛰고 7점. 그리고 3월 26일 현대모비스전에서는 28점을 또 넣었는데 28일 삼성전에서는 9점. 이게 굉장히 이제 기복이 있는 좀 경기력이었습니다. 예. 이대성은 그날 뭔가 약간 뽑기 운 같은 선수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날 이제 이대성 선수가 슛을 좀 던져봤을 때 이거 잘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날은 진짜 득점이 폭발하는 날이고 좀 안 들어간다 싶으면 그날은 그냥 완전히 망치는. 또 이대성이 사실은 스타일상 이게 본인이 뭐 경기 초반에 좀 슛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오늘은 내가 좀 슛을 자제하고 다른 쪽을 봐줘야겠다 이런 타입이 아니라 던질 때까지 던지는 약간 그런 본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날의 슛감에 따라서 그냥 경기 자체를 그냥 팀 전체 경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드는 그런 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사실 좋은 선수는 맞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오리온이 그 시작부터 해가지고 상위권을 유지하는데 원동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선수는 맞습니다. 근데 이대성 선수가 이동희 기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안 될 때는 뭔가 좀 이타적인 플레이, 그러니까 설린저와 좀 다른 케이스인데 설린저는 어쨌든 자기 찬스도 보지만 자기 찬스가 때와 아닐 때 차이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이대성 선수도 같은 팀에 뭐 이승현 선수도 있고 허일영 선수도 있고 좀 디드릭 로슨 선수도 있고 이제 노마크에서 외곽슛도 좋은 뭐 한호빈 선수도 있거든요. 좀 이런 자신이 안 될 때는 이런 동료들을 살려주는 좀 플레이가 있으면 좋은데 물론 본인이 이제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 짓겠다라는 어떤 승부욕, 책임감은 좋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지금 독이 되는 경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리온이 최근 연패 빠지고 좀 이렇게 이길 경기를 못 잡고 그런 게 있는데 한 번은 이대성 선수가 좀 길게 좀 농구 선수에서 장래를 생각했을 때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오리온이 최근 두 경기 모두 연장전 가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온이 그냥 이번 시즌 전체로 봐도 접전패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선수 한 명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대성의 어떤 경기 운영 문제 이런 부분이 어떤 지분이 꽤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삼성전 같은 경우는 4쿼터에만 파울 4개 하고 또 마지막에 사실 그게 유파울이 안 불리긴 했지만 그 스틸 당하고 나서 이제 위험한 파울까지 하면서 사실은 4쿼터에서 그냥 아예 질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대성이 이 경기 막판만 되면 조금 무리한 터프샷이라든가 굳이 안 던져도 될 슛, 안 해도 될 턴오버를 하면서 좀 오리온의 어떤 접전 승부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최근에 사실 오리온의 부진은 뭐 외국 선수 데빈 윌리엄스의 적응 문제도 뭐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이대성 선수의 여하에 따라서 좀 오리온의 경기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대성 선수는 오리온이 이긴 경기와 진 경기에서 기록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그만큼 오리온이 이긴 경기에 이 선수가 좋은 활약을 했고 이 선수가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이대성 선수가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팀의 상수가 돼줘야 오리온이 조금 더 고공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규리그는 그저 치는데 이제 플레이오프가 있으니까 사실 플레이오프는
단기전이라 한 경기 지면은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가 그런 좀 경기 완급 조절 능력 그거에 대해서 사실 모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근데 득점을 자신 있고 또 승부욕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좀 한 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또 2주간의 핫앤콜드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